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재활센터 원장 장지연입니다. 오늘은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혼자 걱정하고 계신 문제, 바로 요실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제 어머니는 올해로 90이 넘으셨습니다. 예전엔 시장도 혼자 잘 다니시고 친구분들과도 자주 나가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외출을 피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피곤하신가 싶었는데 며칠 뒤에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가끔 소변이 새서 겁이 나. 이 한마디에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웃을 때, 기침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소변이 새어나와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루 5분씩 누워서 하는 요실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자 화장실을 급하게 찾는 일이 줄고 어머니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실에서도 비슷한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77세 윤순자 여사님은 장을 보러 마트에 가셔도 가장 먼저 화장실부터 찾는 게 습관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모임에 나가는 것도 줄이시고 밤에도 여러 번 깨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속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여사님께 누워서 하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고 서너 주 지나자 요즘은 조금 참을 수 있어요. 하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요실금은 단순한 소변 문제를 넘어서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하며 그저 참고만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기저귀에 의존하거나 수술까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요실금은 포기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나이 탓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육 약화에서 비롯되는 증상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운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 5분이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실금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만 이런 줄 알았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걱정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고 조금만 실천하면 눈에 띄는 변화도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8세 김복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처음 치료실에 오셨을 때 작은 목소리로 인사만 하시고는 별 말씀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가시려던 순간 문 앞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요즘 속옷을 하루에도 3번씩 갈아입어요.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여사님은 웃을 때, 기침할 때, 심지어 물건을 들 때도 소변이 새는 긴장성 요실금 증상이 있으셨고 외출도 피하셨습니다. 처음엔 누워서 하는 케겔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3번, 각각 5분씩. 2주쯤 지나자 요즘은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며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는 딸과 함께 장도 보러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81세 박재만 어르신입니다. 전립선 수술 후 요실금이 심해져 늘 기저귀를 착용하셨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무척 꺼리셨습니다. 부인이 등산 모임을 가실 때도 혼자 집에만 계셨고 점점 말수도 줄어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운동을 권유드리자 내 나이에 운동이 되겠어요? 하셨지만 앉은 자세에서 하루에 3분만 해보자고 설득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도 잘 안 들어가고 자세도 불안정하셨지만 매주 치료실에서 체크하며 꾸준히 도와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는 외출할 때 기저귀 대신 얇은 패드만으로도 충분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자
부인 손을 잡고 산책길을 걷게 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74세 문정순 여사님입니다. 폐경 후 요실금이 점점 심해지면서 밤에 두세 번씩 깨는 생활이 계속되셨고 낮에도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손주가 뛰어다닐 때마다 혹시 소변이 나올까봐 긴장하셨고 아이를 안는 것도 피하게 되셨습니다. 여사님께는 서서 하는 운동까지 단계적으로 안내해드렸고 자세를 편안하게 유지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몇 주 후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손주랑 산책도 나가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에 자다가 안 깨어도 되니 아침이 훨씬 달라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 모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감도 없고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이라는 작은 시간의 실천이 삶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요실금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약해진 근육을 다시 깨워주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겪게 되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기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이 요실금은 특별한 병이라기보다는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몸 안쪽에 있는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이 골반저근은 소변을 참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이나 폐경을 겪으면서 더 약해집니다. 남성분들도 전립선 수술 후에 이 근육이 약해지면 요실금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몸의 변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억지로 참기보다는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근육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팔, 다리를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골반저근도 꾸준한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장소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이 누워서도 앉아서도 서서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먼저 누워서 하는 방법입니다. 바닥에 편하게 눕고 무릎을 세웁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나 허벅지에 힘을 주지 않고 오직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아랫배 안쪽 근육에만 힘을 줘보세요. 5초간 힘을 주고 천천히 풀기. 이걸 10번 반복합니다. 숨은 절대 참지 마시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앉아서 하는 방법입니다. 식탁 의자처럼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이 자세에서 마찬가지로 골반 안쪽 근육에만 집중해서 힘을 주세요. 엉덩이에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5초 힘주고 5초 쉬기. 10회 반복해 주세요. TV를 보시거나 신문을 읽으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서 하는 방법입니다. 벽이나 문 손잡이를 잡고 서서 균형을 유지한 뒤 골반 안쪽에 집중해서 조이는 힘을 줘보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점차 감각이 살아나고 어느 순간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 역시 5초 힘주고 5초 쉬기 10회 반복합니다. 이 세 가지 자세는 모두 하루 중 어느 때든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자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면 누운 자세로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앉거나 서는 자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횟수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반복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힘이 몸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특별한 도구 없이 내 몸의 감각만으로 할 수 있는 이 운동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요실금이 왜 생기는 걸까요?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나이가 들면 다 이러는 건가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가 원인이지만 그 변화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실금이 생기는 이유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엔 방광이라는 소변 주머니가 있습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했다가 우리가 화장실에 갈 준비가 되면 문을 열듯이 소변을 내보냅니다. 이때 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도 괄약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괄약근과 함께 소변이 새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인데요. 바로 이 골반저근이 약해지면 소변을 잡아주지 못해서 요실금이 생기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 골반저근이 탄력을 잃고 힘이 빠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을 여러 번 하셨거나 폐경을 겪으신 경우, 남성분들은 전립선 수술이나 배뇨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이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그 결과 재채기하거나 웃을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갑자기 소변이 새게 되는 긴장성 요실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장실이 너무 급하게 가고 싶고 도착하기도 전에 소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방광이 너무 민감해서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해버리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밤에 자주 깨는 야간 빈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약을 먹거나 수술을 생각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권하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케겔 운동은 약해진 골반저근을 직접 자극해서 근육을 되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케겔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빠르게 증상이 완화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 부족할 때는 다른 방법들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자극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전기 자극을 통해 골반저근을 자동으로 수축하게 도와주는 치료인데 통증은 거의 없고 앉아서 받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나 보조기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엔 요도 주변을 압박해주는 장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카페인 음료, 짠 음식, 자극적인 반찬은 방광을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은 아예 끊지 마시고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증상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몸의 변화이며 나를 잘 돌보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참는 병이 아니라 운동과 생활 조절로 개선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증상입니다. 오늘부터 내 몸의 소리를 잘 들어보시고 천천히 근육을 깨워보세요. 요실금 운동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놓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거나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치료실에서 어르신들과 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오랫동안 운동을 해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주의사항은 힘을 주는 부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안쪽 깊은 근육, 그러니까 소변을 참을 때 조이는 그 느낌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허벅지에 힘을 주거나 엉덩이를 조이면서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저근은 전혀 자극되지 않고 허리나 다리만 피곤해집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힘을 줄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숨을 멈추면 복부 압력이 높아져 오히려 방광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운동할 때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힘을 주고 다시 쉬는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횟수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하루에 50번, 100번씩 하다 보면 근육에 피로가 쌓이고 그 다음 날엔 아예 운동을 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5분, 10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79세 이영자 여사님은 유튜브에서 케겔 운동 영상을 보고 혼자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잘 안 온다고 하시면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꽉 조이며 운동을 하셨고, 한 주일 정도 지나자 허리가 뻐근하고 소변이 더 자주 마렵다고 하셨습니다. 치료실에 오셔서 정확한 자세와 호흡을 배운 후 2주 후부터는 이제 진짜 안쪽 근육이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외출할 때도 덜 불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83세 정혜룡 어르신입니다. 전립선 수술 후 요실금이 심해져 외출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운동을 권유드리자 처음엔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하시며 망설이셨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하루 3분만 해보자고 안내해드렸고 처음엔 감각이 잘 안 느껴진다고 하셨지만 이틀 3일 지나자 뭔가 안에서 뻐근한 느낌이 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서너 주가 지나자 식사 후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고 2달 후엔 마트에도 혼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몸의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태도입니다. 남이 하루 3번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앉은 자세가 더 편하신 분은 그 자세만 반복하셔도 충분하고 서 있는 게 힘드신 분은 누운 자세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몸의 느낌을 살피며 천천히 가는 겁니다. 운동은 절대 빨리보다 지속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정직해서 우리가 한 만큼만 반응합니다. 오늘 1분이라도 실천하셨다면 그건 분명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라도 계속 이어가 보세요. 요실금 운동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루 루틴을 짜드리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기상 직후 아직 몸이 따뜻할 때 이불 위에 누워 무릎을 살짝 세우고 케겔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아래쪽에 5초간 힘을 주고 천천히 풀어줍니다. 숨은 참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쉬며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차분하게 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시간엔 식사 후 30분쯤 식탁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반복합니다. 이때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TV를 보시거나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앉은 자세는 특히 허리 부담이 적어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서서 하는 케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문 손잡이나 벽을 살짝 잡고 균형을 잡은 후 골반 안쪽 깊은 곳에 힘을 줍니다. 이 자세는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5초씩, 익숙해지면 10초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하루 3번, 각각 5분만 투자하셔도 증상 완화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꼭 3번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번만 하시더라도 그 한 번이 쌓이면
나중엔 커다란 변화를 만듭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능한 만큼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이제 요실금 증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아연이 풍부해 방광의 기능을 강화해주며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간식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여성 호르몬 균형을 도와 폐경 후 요실금 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밥에 섞거나 볶아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와 케일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런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근육과 신경의 회복을 돕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처럼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방광을 자극해 요실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이후엔 이런 음료를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짠 음식도 수분 대사를 방해해 방광 부담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요실금은 관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루 몇 분의 노력,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운동도 음식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신 그 한 걸음이 반드시 내일의 건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르시는 순간 노후복이 들어온다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